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웅록입니다. 2월 6일자 월가 위클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FOMC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제 경제 이벤트 이후에 시장이 또 여러 영향이 있었죠. 이번 시간엔 그 영향과 함께 이번 주에 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8분의 연준 관계자들이 또 외부 발언에 나섭니다. 그 외에 또 월트 디즈니나 게임사죠. 블리자드의 실적을 포함해서 어닝 시즌도 계속됩니다. 경제 이벤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굵직한 이벤트를 꼽자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FOMC가 있었죠. 이제 다음 6가지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연준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시작됐다. 이제 최초로 우리는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죠. 물가 하락 추세가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 물가 하락 추세가 2%까지 연준의 목표인 2% 수준까지 닿을 것이냐, 그렇게 가기에는 변수가 많고 갈 길도 멀고 특히나 고용시장의 둔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 것인가, 중단한다는 신호를 줄 것인가 라는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자회견 중간에 뭐 이런 표현을 했죠. 몇 차례 두어 번 뭐 이런 a couple of mor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어 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지금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3월과 5월 이렇게 2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한다면 5월이 마지막 그 금리 인상의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완화가 많이 됐죠.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는 오르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금융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에 걸쳐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21년과 비교하면 금융시장이 좀 더 긴축된 건 맞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른 경제 전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금융시장의 완화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커졌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제 연착륙을 언급할 때는 질문이 나오면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길이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연착륙이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붙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이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점을 일단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파 발언과 비둘기 발언이 균형을 맞추었었는데요. 시장은 이제 비둘기 발언에 보다 주목을 했죠. 디스인플레이션, 이 표현,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착륙 발언까지 합쳐지면서 연착륙에 대한 전망도 기대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애나왕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명백하게 우리는 다르게 들었다. 파월 의장이 강조한 지점은 디스인플레이션에 있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고용시장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했었고, 또 너무 긴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너무 적게 하는 게 조금 더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럴 리스크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파적인 발언에 비중을 좀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착륙이라든지 금리 인하 중단 신호,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5%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3대 지수 중에 S&P 500은 1.62%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3%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꺾였죠. 물론 고용보고서가 발표하자마자 금요일 오전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연착륙 기대가 다시 살펴보니까 그렇게 연착륙 기대에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나와서 이제 다시 올랐는데요. 어쨌든 큰 그림을 보면
이제 농업 분야를 뺀 신규 고용이 51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망치가 18만 8천 건인데 무려 3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2019년 팬데믹 이전에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분야의 신규 고용이 한 16만 5천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그것을 훨씬 훌쩍 넘는 51만 7천 건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참고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시장이 지금 뭐 경제 부담을 준다, 물가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부담을 안 주냐? 그거를 3만 건대로 보고 있어요. 신규 고용이 3만 건대가 돼야 부담을 안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18만 8천 건 예상치로 나와도 뭐 그런 시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수치인데 훨씬 지금 뭐 몇 배인가요? 지금 뭐 10배는 훌쩍 넘고 그죠?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3.4%로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이제 3.5%가 뭐 역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1969년 5월 이후에 53년 만에 가장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구인 수요, 일할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라서 문제인데 지금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일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일자리의 공급, 인력 공급의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시장 완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물가 안정도 어렵다고 했던 파월 의장의 지적이 떠오르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그동안 이제 시장은 FOMC 이후에도 금리 인상의 마지막은 3월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요. 근데 지금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여전히 예상하고 있지만 금리 중단 시점이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되겠네요. 5월로 미뤄졌습니다. 잠깐 이걸 보시면 이거 많이 보시는 CME 그룹의 이제 선물 시장에 있는 가격으로 그 금리 인상 정도를 이제 확률로 환산한 그런 표인데요. 이거 5월달 겁니다. 5월달 보면 현재가 지금 4.5에서 4.75인데 5월달에 48.2%로 5.25까지 올라간다라는 라는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3월에 5.0까지만 올라가면 5월에는 그대로 5.0이 될 것이다 라는 확률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고용보고서 이후에 5월에도 하나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전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낙관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고용보고서에서 또 같이 나오는 그 항목이죠. 그걸 보면 여전히 이제 전월 대비 0.3% 수준으로 고용이 늘었지만 임금이 늘지 않는다.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고용 수요가 너무 강력해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제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건데 실제로 돈을 안 줬지 않냐. 그러니까 고용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유효하다. 이런 기대가 이어졌던 것이죠. 지난주에 나왔던 그 수치들을 잠깐 나왔던 거 보면 구인 일자리 같은 경우 그 일자리도 더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망치 상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원래는 한 잡 오프닝 JOLTS라고 부르는 그 구인 일자리 구인 구직 보고서를 보면 1030만 건 정도 12월에 이제 잡 오프닝 구인 공고가 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1101만 건이 났어요. 더 많이 뽑고 있다라는 거죠. 노동 생산성은 좀 나아졌고요. 노동 비용은 좀 개선됐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비농업 신규 고용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51만 7천 건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서비스 지수, 서비스 업황은 조금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전망치 하회한 것을 보면 고용비용 지수 좀 낮아진 거, 이건 하회했지만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도 20만 건이 나올 거라고 했던 것이 18만 3천 건으로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시장의 둔화 신호는 좀 오락가락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더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ISM 서비스 지수 보듯 예상보다 조금 덜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수주 같은 경우는 줄고 있죠. 제조업 지수도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지금 그래서 연착륙과 경기 침체 이 논쟁이 지금 FOMC를 거치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의 증시 분위기는
지난 몇 달 동안 연준과 싸움을 하는 쪽에 거는 사람이, 그쪽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적인 주식시장 전략이었다, 이런 논평을 했는데요. 이제 S&P 500 지수가 10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16%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저점 대비해서 20%가 오르면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착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반환점을 이미 돌았다. 이건 이제 뭐 파월 의장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시장은 그 와중에도 망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 없이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설사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고용 상황이면 얕은 침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도 크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착륙의 논리입니다. 월가 중에서도 뭐 이런 현재 상황에서 베어 마켓이 될 이유나 근거는 끝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 침체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으면 주가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틴 애덤스 전략가가 낸 건데, GDP에서 이제 GDP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폭이 크면 우려는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큰 상관관계가 없대요. 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짧으면 주가가 이제 오히려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떨어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떨어졌던 GDP가 얼마나 빨리 플러스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게 짧으면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어떤 상황이냐?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요. 블룸버그가 이제 조사하는 이제 70여 개 기관의 이제 GDP 전망치를 모아서 보여주는데, 그 중위값을 보면 2, 3분기 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단 2분기만 거쳤다가 다시 4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간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시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크죠. 여전히 큽니다. 지금 이제 연착륙의 근거, 그러니까 임금 상승세는 느려지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실업률도 낮아지는 이런 조합은 이건 뭐 골디락스가 아니라 유토피아다, 환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회의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지금은 고용시장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단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단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1969년 5월에 이제 실업률이 3.4%였죠. 근데 그 이후에 1년 만에 실업률이 4.8%로 치솟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연착륙과 관계없이 지금의 이제 주가가 그러면 이 정도 오르는 게 적정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과매수라는 것일 수 있다, 과매수 같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분위기가 마치 테크버블 붕괴 직전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2000년 1월과 비슷하다, 최악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안심하고 주가가 오르던 그때 테크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나의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연착륙 신호가 큰 점은 뭐 학계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연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시던 분이고, 연준에 이렇게 우물쭈물 할 때마다 막 강하게 질타를 하시던 분인데, 이번 주말에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몇 달 전보다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신호가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전망 자체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도 더 커졌다는 건데요. 서머스 전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숲에서 벗어났다고, 인플레이션의 숲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실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맞느냐,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본 지난주에 좀 특징적으로 좀 봤던 모습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좀 자신있게 얘기하던 그런 경제학자들이나 어떤 뭐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 뭐 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경제학적으로 자신감이 있으신 분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는 한 가장 읽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최근의 경제 데이터는 연준이 맞다, 시장이 맞다 이렇게 딱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BMO 파이낸셜 그룹 여기도 완전히 혼란스럽다, 우리는 앞으로 일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제 투자자니까 예측보다 대응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상.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번 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런 표는 기사에 이제 첨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늘 그렇듯이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좀 굵직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무역수지 이전치가 615억 달러 적자였는데 12월에는 적자폭이 좀 더 커진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시간대 소비자 2월 잠정치가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 그다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늘어납니다. 3.9%였었는데 2월에는 4.0%로 좀 늘어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9만 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요즘에 뭐 계속 틀리고 있죠. 계속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고용시장이 더 탄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번 주 나올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전망치만 보면 시장에 힘을 보태는 수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역수지 이렇게 좀 적자폭이 커지는데요. 이건 이제 기업들의 재고가 많아서 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대신 이제 신규 수출 수주가 유럽을 중심으로 좀 줄어들어서 적자폭이 좀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 이제 여전히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를 초과하면서 튼튼한 고용시장을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정리해고가 지금 계속되는데 고용시장이 이렇게 튼튼하냐라고 하는데, 이 테크 분야에 해고가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이제 전문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거를 이렇게 바탕으로 쓴 거를 보면 1월 해고의 한 절반 가까이 41%가 테크에 한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크가 또 전체 고용시장에서 가지는 비중은 또 한정돼 있겠죠. WSJ가 이제 적은 기사를 보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18,000명 이상 해고한다. 이러면 굉장히 큰 숫자 같고, 이거 뭐 드디어 이제 고용시장의 해고가 들불처럼 번지는구나 라고 하는데, 아마존의 전체 직원이 150만 명이라서 18,000명을 해고를 해도 아마존 전체로 보면 크게 이제 1%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미국 전체, 우리 미국은 아니고 그냥 미국 전체의 노동 인구로 보면 1억 6,580만 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 일부의 정리 해고가 뉴스가 크게 나온다고 해서 고용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정리 해고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정리 해고가 일자리 감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해고가 되더라도 바로 이제 그 재취업이 가능한 환경이니까 신규 실업률이 늘지 않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12월 기준에 열려있는 일자리는 1,100만 개고요. 실업자 수는 그 절반 정도라서 여전히 이제 그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2배에 가깝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가 나오는데 0.1%포인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죠. 종종 말씀드렸는데 1월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휘발유 가격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유가가 안정될 때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안정되는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월에 이제 미국에 좀 기름값이 좀 올랐어요. 요즘 좀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값이 좀 올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은 다행히 이제 2.9%로 안정돼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금 구글 이런 데가 하면서 그 헤비급 선수들이 이제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정도의 헤비급은 없지만 중량급이 계속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제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이런 게임 서비스 업체인데요. 화요일날, 여기 시간으로 화요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좀 늘어났는데, 사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관심은 MS에 인수된, 지난해 이제 인수가 됐죠. 인수가 된 이후에 각 경제 권역의 공정거래 당국이 이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MLS의 게임 시장 지배력 너무 커진다 해가지고 조금 뭐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좀 자세한 지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 치폴레 맛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요즘에 패스트푸드 치고 좀 잘 나가고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경영진과 통화를 바탕으로 한 곳에서는 이제 하반기 마이너스에서 올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 전망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분기 가입자가 손실이 됐다고 나오고요. 전망이, 그 다음에 2년 내 EPS가 감소가 가장 큰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 인사들의 이제 일정을 한번 보실 텐데요. 7일날 이제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이라는 곳의 행사에서 이제 발언이 예정돼 있는데, 통상 이제 뭐 FOMC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경우에, 바로 외부 연설이 잡힐 경우에 이렇게 뭐 바로 이어서 어떤 뉴스거리를 던져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인 만큼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파월의 이번 주 연설은 시장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지난 FOMC에서 매파도 얘기하고 비둘기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시장은 이제 좀 비둘기파만 골라서 체리피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WSJ랑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사 쿡 이사, 마이클 바 이사, 레피얼 보스티 클리블랜드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이제 외부 발언에 나섭니다. 현재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3월 FOMC의 결정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레피얼 보스티 클리블랜드 그 연은 총재를 제외하면 모두 FOMC에서 그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